네, 이제 정말 총선 공이 울린 것 같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총선 때는 가장 중요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총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곳입니다. 공천 기준을 만들고 누구를 공천에서 탈락시킬지 여기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출마자들의 1차 생사 여탈권이 공관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관위 구성을 여야 모두 마쳤습니다. 네. 누구로, 어느 사람들로 채워졌습니까? 네, 지금 보면 양당 모두 비정치인 전문가들 위주로 채웠습니다. 정치인은 각각 3명씩 포함을 시켰고요. 결국 쇄신과 혁신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전체 10명 중 5명이 70년대생입니다. 전체 15명 중 7명이 50년대생과 60년대생인 민주당에 비해서 젊습니다. 민주당은 여성과 청년, 문화예술계, 노동계 등 여러 목소리를 대변할 인물들을 데려와 다양성을 강조했고요. 국민의힘은 5명을 법률가로 채웠습니다. 그중에는 지난 총선 때도 공관위원을 했던 유일준 변호사도 포함됐습니다. 결국 관심은 물갈이에요. 얼마나 많이 할지 또 누구를 물갈이할지. 네. 겉으로 보기에는 비정치인들이 많으니까 공관위가 사심 없이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결국 친윤 공천, 친명 공천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친윤 이철규 의원이 공천위원회에 포함됐기 때문이고요. 대통령이 직접 소통이 가능한 찐윤으로 분류됩니다. 김기현 1기 지도부 때 사무총장을 지냈고 이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는데 공관위원까지 된 겁니다. 결국 대통령실 의견을 당에 전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친명, 조정식 사무총장이 있죠. 외부 인사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조정식 총장이 할 거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을 날리고 친명 원외 인사들을 공천할 거다. 이런 우려가 비명계에선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대리인 통해서 윤심, 명심이 반영될 거다 이런 우려인 건데 양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영환 공관위원장 모두 윤심 논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제가 직접 챙길 겁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제가 윤 대통령이나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특별히 뭐 개인적인 그런 거 없잖아요. 믿어주십시오. 그냥 쿨하게 할게요. 민주당 관계자도 채널A에 공관위에 외부인이 많다는 건 개인 친분이나 계파 등의 영향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왜 물갈이 얘기를 계속하냐면 국민들이 이제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니까 늘 총선 때마다 이 물갈이가 중요했어요. 네. 네. 지금까지는 물갈이를 많이 한 쪽이 이긴다, 이게 정설이었습니다. 18대, 19대, 20대 총선을 보면 현역 교체율이 높은, 그러니까 물갈이를 많이 한 정당이 일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21대 총선 때 이 정설이 깨졌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이 현역 의원 44%를 교체했는데 28%만 교체한 민주당에 참패했거든요. 당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물갈이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중진 의원을 연고도 없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정작 경쟁력 없는 신인을 공천하며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느냐, 양보다는 질이 공천 성공을 좌우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재 기자,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네.